고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상만의 유수소 그 사건 2016년 9월 6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모두 18번째 방송이더라고요. 18번째 방송인데 지난 5월 9일날 첫 방송을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18번째 방송하는데 18번째 방송하면서 아마 왜 어저께가 어저께 원래 이제 제가 일요일 아니면 월요일 원래 본 방송이 이제 월요일 저녁 8시죠. 그래서 월요일 저녁 8시에 하거나 아니면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은 일요일날 저녁 8시에 방송을 해왔는데 어저께 방송을 하지 않고 화요일인 오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갑작스럽게 이제 그렇게 돼갖고 많은 이 방송을 그래도 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이 늘 그래도 함께 해주시는 우리 고상만 강대윤님, 하은이 어머니, 힐즈욱 재은님, 돌베개님, 캐팅리용님, 그쵸? 아직 많은 분들이 안 오셨어요. 우리 스파이더맨 원님 감사합니다. 별풍선을 또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호로감 메뚜기님이 매니저 들어오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오늘 화요일인데 오늘 18번째 방송 중에서 화요일날 하는 건 처음이죠. 사실은 어저께 국민TV에 배재정 이 천준호 천배만배 팟캐스트 방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거기에서 게스트 초청을 받아서 제가 이제 거기가 친정이기도 하고 또 제안을 했던 우리 PD가 이제 제가 진행했던 고상만의 수사반장을 또 담당하시는 분이고 해서 그래서 제가 어저께 거기 가서 방송을 하느냐고 사장도 저고 종업원도 저 혼자인 이 방송을 하루 늦춰서 오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또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고상만의 유수소 그 사건 일부 요즘 그 사건에서는요 사병 월급 200만원의 구급 공무원 대우 모병제 도입 논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들 요즘 많이 아시죠? 필리핀 두테르테 필리핀의 두테르테가 이제 대통령인데 이른바 그 필리핀의 트럼프라고 해갖고 두테르테가 과연 이 대통령으로 필리핀에서 당선이 될지 논란이 많았는데 실제로 됐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뭐 엄청난 파문을 세계 각국으로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독재자인지 아니면 진정한 지도자인지 우리 캡틴니용님 필리핀 독재자요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독재자인지 아니면 지도자인지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힐즈룩 지은님 휴 다행이에요. 어제 하신 줄 알고 못 본 줄 알고 했는데 다행입니다. 그러면 또 고상만 강대윤님은 두테르테 정말 대단한 나라네요. 필리핀 오바마한테 뭐라고 하고 이번에 욕까지 했죠 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도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 요즘 그 사건 세 번째 이야기는 사라지는 사람들 성인 하루 185명이 행방이 묘연하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도 좀 여러분들과 하고요. 그리고 일부 요즘 그 사건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세월호 참사를 고발한 홍가혜 씨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9월 1일날 과연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가슴 졸이면서 지켜봤는데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와 또 이 홍가희 씨가 예전 올 초에 1월 달에 제가 진행하던 고상만의 수사반장 시즌 2에 제가 초대 손님으로 이제 모시고 한 2시간 정도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항소심에서 선고를 이제 앞두고 있었는데 이 홍가희 씨가 여러 차례 이제 재판이 연기되고 미뤄져서 아주 마음고생이 심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홍가혜 씨의 입장, 생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 그때 그 사건에서는 요즘 우리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이른바 어버이 연합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이 어버이 연합이 본받아야 할 진짜 어버이가 있습니다. 바로 일제시대 강의규 의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그때 그 사건으로 해서 오늘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힐지룩 재은님 오바마한테 뭐라고 하고 했죠. 근데 점점점 찍은 거 아마 이제 이게 개새끼라고 한 것 같죠. 언론에서도 개 XX라고만 했는데 선 오브 비치라고 얘기했다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새끼인가요? 선 오브 비치. 근데 더 심한 욕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약간 그렇게 욕을 했다고 하더군요. 언론에서 보니까. 그래가지고 또 재밌는 일화가 있었는데 잠시 후 그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 우리 고상만 강대인님 홍가혜 씨 무죄 나이스라고 하셨고, 강무규 선생님 눈물 없이는 못 듣겠네요. 오늘도 여기 감성이 풍부하신 분 같습니다. 우리 고상만 강대인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병 월급 200만원의 구급 공무원 대우. 모병제와 관련한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모병제와 지금 현행 징병제, 대한민국의 이걸 근데 바꾸면, 이걸 바꾸는 게 참 쉽지는 않겠어요. 생각해보니까. 그죠? 우리나라에서 헌법이 규정한 4대 의무가 있잖아요. 헌법이 규정한 4대 의무.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정답을 아시는 분. 첫 번째, 납세 의무가 있고요. 그죠? 납세 의무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죠? 교육의 의무가 있죠. 세 번째는 뭐가 있죠? 지금 얘기했던 국방의 의무가 있죠. 네 번째 뭡니까? 캡틴 이용님이 병역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스파이더맨 국방의 의무라고 했어요. 역시 호로간 메뚜기님이 똑똑하시네. 저는 이게 이제 제일 이해가 안 가요. 첫째, 납세의 의무는 그래 돈 벌면 세금 내라 이런 거죠. 교육의 의무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중학교까지이죠. 초등학교, 중학교는 학교를 안 보내면 그러면 교장이 그 부모를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 교육을 시키지 않을 경우. 그래서 교육의 의무가 있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주제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이거는 근로의 의무죠. 그런데 아니 일할래야 일할 수가 없는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많잖아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북한, 우리가 저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죠, 그때는. 국민학교 다니고 이렇게 할 때, 북한에는, 거지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을 강제로, 근로를, 그러니까 직장을 배치해갖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일을 하기 때문에 거지가 없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간 근로할래야 근로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직장을 구할래야 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국민의 의무 중 하나로 강제 노동도 아니고 하여간 이건 좀 저도 이상한 것 같은데 여하간 이 사병을 지금은 징병제이기 때문에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국가가 병역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이 된다면 그러면 무조건 그 병역을 하도록 징병을 하죠.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그래서 사람은 징병을 하고 그리고 물자는 징발을 하죠. 자동차. 그래서 예전에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 이른바 일반 승용차가 아니라 찝차 있죠. 그러니까 지프차 같은 거. 이런 건 굉장히 세금이 적었는데 왜 이제 세금이 적냐? 근데 아마 그건 사실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왜 적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 지프차는 유사시 전쟁이 나면 징발을 할
그러니까 징발을 하게 된다. 그래서 세금을 덜 낸다. 그런 얘기가 떠돌았는데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건 아니고 그냥 그 후에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자동차세가 다 똑같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징발 때문에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얘기가 맞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RV 승용차를 샀거든요. 그래서 그 가스차를 샀는데 굉장히 쌌어요. 지프차처럼. 그런데 사고 나서 한 5, 6년 지나니까 예, 이게 불합리한 그 자동차세를 조정한다고 하면서 똑같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 잘 안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광주 어울공방에 우리 형님 어서 오십시오. 빨리 오셔서 예, 광주 어울공방 형님은 빨리 열혈팬으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형님 같은 경우는 우리 함께 만든 빛님 아유 감사합니다. 별풍선 예, 감사히 받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울공방 형님은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느낌이. 자, 맞나요? 연하 열혈팬님 정말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들어오네요. 라고 했어요. 좀 자주 오십시오. 예, 안 오셔갖고 그렇지 않아도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이제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게 되면, 단순히 제도만 바꾸는 게 아니라, 헌법에 있는 내용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 국민의 의무에서, 만약에 이게 모병제가 된다면, 헌법을 개정하는 문제까지는 같이 연루되어 있는데, 여하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1948년도에 군이 창설이 됐죠. 창군이 된 겁니다. 1948년도에. 그런데 그때에 이제 징병제를 시작해서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 징병제가 되고 있는데, 2012년서부터 사실상 이 모병제와 관련한 논의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한 시기에 이제 이슈가 됐는데, 2012년도 당시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민주통합당이었죠. 당시 대선 경선 후보였던, 예,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이 됐던, 그리고 당시에는 우리 경남도지사였죠.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성급하게, 예, 원래 그 직을 유지하면서도 예, 최종 후보가 되기 전까지는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는데 너무 그 의지가 앞서갖고 경남도지사직을 그냥 던져버려갖고 이후에 엄청난 비난을 좀 받으셨죠. 우리 김두관 의원께서. 그러다가 정말 절치부심 와신 상당 끝에 예, 경기도 김포에 가서 한번 실패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마침내 다시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 김두관 당시 경남도지사였던 이분이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에 후보로 출마하면서 이때 당시에 처음 모병제에 대한 이슈를 제안을 했습니다. 예, 연하 여러피님, 나이 먹고 영어 공부하고 다니라 시간이 안 맞아서 유튜브 재방 봤어요. 아유, 그러셨구나. 대단하십니다. 영어 공부를 나이 먹고 하신다는 건, 전 나이를 안 먹었을 때도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어려웠는데, 나이를 먹고 또 영어 공부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제 처지에서 말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존경스럽습니다. 예, 나중에 공부 많이 하셔갖고, 예, 저한테도, 저희 이 방송에서도 좀 한번, 예, 모시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정말 존경합니다. 자, 그러다가 2014년도에 여러분 가장 비극적인 군 내부 사건이 있었죠. 바로 맞아 죽은 윤일병 사건이었습니다.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때 당시에 이 징병제 제도에 대해서 좀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논란이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모병제와 관련한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계속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회 김광진 의원실에서 국방위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제가 병무청을 상대로 좀 자료 제출도 요구하고 이렇게 좀 치열하게 좀 관심을 갖고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이
징병제도에 있어서 한 해 약 27만 명 정도가 군에 입대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 군의 적정 인원, 그래서 한 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유지되고 있는 군 병력 자원수가요, 약 63만 명 정도에 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군무원이 또 한 2만 명 정도 있고, 그래서 도합 합치면 국방부가 거느리고 있는 조직의 인원수가 한 65만 명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은 이 군인 숫자로 보면 약 5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약 12위라고 하는데 군인 숫자는 전 세계 5위 수준에 달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인구가 사실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1억이 넘는 나라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1억이 넘는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더군다나 남자만 의무복무 제도로 징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65만 명, 그리고 이제 군인 수만 따지면 63만 명이지만 이렇게 이제 유지하는 것이 과연 향후에 점점 인구가 줄어들어 가는 거거든요. 점점 인구가 줄어가는 상황 하에 이른바 이것을 인구 절벽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군입대 자원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늦지 않게 모병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하자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 선두에 선 사람이 바로 누구냐? 지금 현 경기도 지사하고 있는, 아시는 것처럼 남경필 지사가 이 첫 이슈에 불을 당겼습니다. 자, 남경필 지사 지난 어저께였죠. 9월 5일 국회에서 열린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병제 희망 모임 제1차 토크, 가고 싶은 군대 만들기. 근데 이 가고 싶은 군대 만들기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굉장히 반가운데요. 제가 그 2004년도에 국회의원이 된 임종인 의원실에서도 이제 일을 했었거든요. 국회의원 임종인 의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17대 국회의원이었죠. 이분이 이제 국방위원회에서 이제 당시에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방에서 일하고 있을 때 저희 그 임종인 의원의 국방위원으로서 모토가 뭐였냐면요, 가고 싶은 군대 만들기였습니다. 끌려가는 군대가 아니라, 아니 조건 좋게 해서 군대를 정말 서로 너도 나도 가고 싶다. 그래서 가면 음식도 좀 좋고 자는 방도 좀 좋고, 그래서 의식주가 좀 좋고, 그리고 좀 급여도 군인 급여도 좀 이렇게 집에서 가져가서 좀 손 벌리지 않을 정도의 수준, 이 정도는 그래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제 기억에 이게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2004년도 당시에 임종인 의원 이분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요, 그러려면 한 30만원 정도, 당시 기준으로 2004년도 당시에 집에서 모으지는 못해도 부모한테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정도까지만 하지는 않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 30만원 정도는 그때 당시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사실 그 이전에 상병이나 이런 사람이 한 2만원, 3만원, 뭐 4만원 뭐 이렇게 아마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한 20만원 얼추 가까이, 한 12년 지났는데 20만원 가까이 되나요? 상병이 한 18만원, 20만원 조금 안 되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리 군대 갔다 오신 지 얼마 안 된 우리 호로감 메뚜기님 어떤가요? 그래서 한 20만원 정도 남짓 이렇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주장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끌려가는 군대가 아니라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이날 어저께 있었던 국회에서의 모병제 희망 모임, 여기서 이제 논의된 내용을 보면, 자, 2025년을 전후한 대한민국에서는 인구 절벽의 상황이 올 것이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경우 약 63만 명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지금 군 계획에 의하면, 요때 당시 2025년도 요때 정도의 계획에 의하면 한 52만 명 정도, 약 11만 명 정도를 줄일 계획은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63만 명인데 국방부나 병무청도 이제 알죠. 인구가 점점 줄 거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징병하기가 이제 어려울 테니까, 그래서
한 11만 명 정도를 줄인 52만 명 정도로 해서 군인을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다라는 거죠. 인구 절벽의 상황이 더 급속하게 다가올 텐데 50만 명 정도의 병력을 유지할 수 없을 거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의지에 기초한 모병제가 필수적으로 검토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호로간 메뚜기님, 매니저님이 알려주신 내용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대충 맞네요. 현재 병장이 19만 6천 원을 2016년 기준으로 받고 있다라는 답변입니다. 20만 원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은 대부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19만 6천 원 중에서도 또 한 최소 5만 원 정도는 또 이제 그 박근혜가 자신의 대선 공약을 어겼죠. 제대하는 군인들에게 사회 복귀금인가요? 복귀 자금, 준비금, 복귀 준비금이라는 명목인가요? 뭐 이걸로 해서 지난 대선 때 현역 군인으로 제대하는 군인들에게 일정한 정도 수준의 그 복귀금이라고 뭐라고 얘기하죠? 그걸 복귀금, 복귀 준비금, 사회 복귀 준비금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이제 한 200만 원 남짓 정도를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약속을 깼어요. 깨는 대신 그냥 깨면 또 비난받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군인들의 월급에서 한 5만 원 정도를 자기 돈으로 적금을 하는 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은행을 지정해갖고 거기다가 일반보다는 조금 몇 프로 더 높은 이율을 줘서 적금을 하도록 했어요. 근데 아니 그 조그만 액수에 몇백만 원 꼴랑 남짓 왔다 갔다 하는 돈에 이자를 조금 더 올린다고 해서 붙여봐야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죠. 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얼마를 적금하면 우리가 그에 맞는 정도의 상응하는 돈을 서울시가 대주겠다. 그렇게 해서 목돈을 마련해서 빈곤 탈출을 위한 재원으로 준비금으로 쓰셔라. 뭐 이런 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는 원래 자기네가 순수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니 이것을 전면적으로 취소하고 그리고 나서는 군인들이 받은 월급을 일정 5만 원 정도 또는 10만 원 정도 원하는 사람은 이걸 떼면 그거에다가 그냥 아주 꼴랑 이자를 조금 더 쳐서 준다라는 이게 막 이런 수준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부도덕합니까? 왜 부도덕하냐? 이건 이중으로 잘못된 거죠. 군인에게 약속했던 걸 어긴 것도 문제지만 그리고 이걸로 해서 이제 가져가면 그 부족분들 있잖아요. 그 부족분을 결국은 그들의 부모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군인의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제2의 세금을 낸다. 그것도 방위세.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요구해서 돈을 주니까 결국 부모 돈으로 아이들이 치약 사고 뭐 또 옷 속옷 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군대 자식을 보내놓고 또 부담은 또 그 부모가 지는 보이스카웃을 보낸 건지 뭔지 뭐 이런 얘기들도 불만이 많은데요. 자, 요런 부분들을 이제 근본적으로 바꿔서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이제 갈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 이게 바로 모병제의 취지입니다. 우리 예라 피바다님, 시카 피바다님에서 예라 피바다님으로 이름을 바꾸신 건가요? 그런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피바다라고 하는 아이디는 익숙한데 그 전에 시카 피바다님이 있었는데 예라 피바다님으로 바꾼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아주 적어요 라고 하셨고, 진보아 빙고님, 아유 감사합니다. 별풍선 시원하게 쌓이셨습니다. 모병자가 되면 좋겠는데 말이죠. 야옹이 메롱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도 병장 4개월만 저 정도고 나머지 17개월은 그 이하예요. 그렇겠죠. 진짜 파란 지붕 사시는 양반은 입만 열면 뻥입니다 라고 하셨고, 추포7님 지각생 왔네요. 메일 넣네. 아닙니다. 지금 오신 게 빨리 오신 겁니다. 고맙습니다. 맞아요. 보이스카웃이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남경필 지사, 맞군요. 예라 피바다님, 시카 피바다에서 예라 피바다님으로 바꾸셨는데 잘 바꾸셨습니다. 시카 피바다보다는 아주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자, 남경필 지사가 그래서 제기한 첫 번째 이슈. 그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그러면은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할 거냐?
일반 사병을 구급 공무원 수준으로 대우하자.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그러면 약 200만 원 정도 월급을 지급하고 제대 후에는 창업이나 학업에 필요한 자금을 이걸 통해서 모아서 나갈 수 있도록 제안을 한 겁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파문과 이슈가 제기됐습니다. 2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줄 수 있는 재원이 있냐? 이런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200만 원을 준다 해도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 이런 가난한 사람의 자녀들이 군대를 가게 될 거 아니냐, 또 이런 비판을 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아무리 돈을 더 많이 준다 해도 현재 상황에서 군대를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다. 특히 초기에는 지원하려는 사람이 없다 해서 대만의 사례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만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꿨다가 생각보다 너무 적은, 그러니까 모병이 안 된 거예요, 군인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잠정 연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를 들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판의 목소리 중에서 또 한 가지 가장 목소리가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북한, 우리가 이제 다른 유럽 나라, 또 이른바 적대 국가가 없는 나라하고는 좀 다르지 않냐라는 주장하는 분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북한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북한이 지금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병력이 약 120만 명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북과 맞서고 있는 상황 하에서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의 60만 병력도 부족한데 모병제를 할 경우에 지금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63만 명 정도를 그 절반 수준인 30만 정도로 좀 줄이자. 이게 이제 현재 모병제를 주장하는 측의 잠정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분분한데, 자, 제 입장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모병제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모병제를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군이 제대로 가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첫 번째, 지금 현재 있는 63만 명의 군이 과연 적정한 규모의 군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가 않습니다. 너무 과다합니다. 그 과다한 군을 그냥 덩치 큰 공룡을 유지하고 있는,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억지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게 제가 가진 확고한 소신입니다. 그 비근한 예가 이런 거예요. 북한의 강공군관 종합학교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육사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 육사를 제대하고 10년 넘게 군에서 복무를 하던 장교 출신의 그 탈북자 분이 우리나라에 지금 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이분을 만나서 제가 저하고는 좀 가까운 사이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방송도 좀 몇 번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도 나누고 했는데, 이분 이야기를 듣고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슬픈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였느냐? 자기가 여기 와서 정말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지금 대한민국 군인들의 수준을 보면 이거는 북한군이 그냥 100명도 다 때려 죽일 거다. 여기 지금 현재 복무하고 있는 군인 중에 진짜 군인이 없는 것 같다. 북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아니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 하느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은 징병하는 나라죠. 그런데 북은 우리나라는요, 징병이 된 사람이 좌절하는 나라입니다. 왜? 군대를 가기 싫은데 군대에 끌려가니까 군대 간 사람들이 오히려 좌절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도 없어요. 군대 갔다 왔다 해서 사회적으로 무슨 인센티브도 없고, 공무원 가산점 이런 것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군대를 갔다 온 동안에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갔다 왔다고 하면 참 멋있는 사람이네가 아니라, 아버지가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보다. 가문이 좀 특별한 집안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보기에 군대 안 갔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래서 뭔가 대단한 것 같고요. 정치인의 자제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둠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런데 북도 똑같이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누굴까요?
바로 인민군에 가지 못해서 좌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볼 때는 무려 군복무를 11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북은 18살부터 군복무를 해갖고 제대를 하면 30살이 넘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무슨 군복무를 그렇게 오래 하는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군대를 인민군을 못 가서 저기 좌절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인민군을 갔다 오면 대신 그가 앞으로 이 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성공할 조건을 갖췄다는 거예요. 일단 신분이 예를 들어 감옥을 갔다 왔다거나 아니면 출신 성분이 무슨 예를 들어 국군 포로의 자녀라든지 뭐 이런 그 출신 성분이 안 좋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 인민군에 갈 수 있는데, 이거에 해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일단은 공산당에 가입할 이 자격이 없답니다. 이게 굉장히 큰 건 거예요. 인민군에 갔다 와야 공산당에 가입할 자격이 생기고, 공산당에 가야 평양에 거주할 수 있는, 그리고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기본 자격을 갖춘다.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군대에 갔다 오면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사실은 대학을 중단하고 앞뒤로 시간 까먹고 하면 한 2년 정도를 그냥 2년이 뭡니까? 2년 반 정도, 2년 6개월 정도를 그냥 허공에 날리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학업 중단되고, 그리고 준비했던 것들 다 그냥 그만둬야 되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고 나면 그러면 바로 그 다음에는 무슨 직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직장 가는 것도 뭔 아무런 혜택도 없고, 이러니까 누가 이걸 가고 싶겠냐. 더군다나 가서 돈을 모았습니까? 돈도 못 모으잖아요. 월급 받은 거 20만원 남짓 되는데 부모님한테 야단 맞으면서 돈 조금만 더 보내주면 안 되냐. 외박 나왔는데 사람들하고 같이 치킨집에 가갖고 소주라도 한잔 먹으려고 하는데, 또 얼마나 또 술도 좀 잘 먹잖아요. 술값만 해도 몇만 원씩 나가면 이 사람들 뭐 군인들이 돈 그거 부족하죠. 그리고 또 뭐 소세지 뭐 이런 매점 가갖고 또 먹고 이러는 거, 주말에 또 어떻게 해서 또 뭐 삼겹살이라도 우리 소대장님한테 부탁해갖고 돈 모아서 하면 또 그렇고. 참 생각해보면 좀 눈물 납니다. 이 군인들 실태를 보고 상황을 보면 너무 불쌍해요. 대한민국 군인은 명예도 없고, 그리고 뭐 혜택도 없고, 그런 상황 하에서 지금 이제 만약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 이 탈북자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제도 엄청 들어요. 빨래해 입는 것도 그렇고, 그 옷을 또 건조하는데 또 건조하는 돈도 또 받고, PC방도 우리 일반 사회보다 오히려 더 비싸죠. 아이고, 킬러 000 빵빵빵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늘 국정감사 때마다 국방위의 주요 이슈 중에 하나죠. 뭡니까? 그 공중전화. 이거 엄청 비싸요. 일반 사회보다 더 비싸요. 이거를 갖다가 국방부에다가 계속 문제제기 여러 국회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그거예요. 공중전화 요즘 누가 쓰냐는 거예요. 다 휴대폰 전화 쓰는데 군대밖에 공중전화를 쓰는 데가 없다. 그래서 이걸 사실은 없애야 되는데, 그런데 공중전화를 군 부대에서 쓴다고 해갖고 할 수 없이 유지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다 해서 일반 비용보다 더 비싸게 해줘. 이게 참 군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거엔 PX가 이제 쌌다는 이점이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국방부가 이 PX를 지금은 다 외주를 줘갖고요. 저기 뭡니까, GS25 이런 데가 지금은 군대에 PX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면세나 이런 것들 이제 없어지고 편의점에서.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 국정감사 때 아주 논란이 많았죠. 확인해 보니까 더 비싼 겁니다. 일반 그 사회보다 군대에서 더 비싼 가격으로 생필품과 먹거리를 팔고 있는 거를 보고 저희가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런 문제까지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하나하나 지적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가고 싶은 군대가 맞고, 또 국가를 위해서 신성한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국민들에게, 예, 청년들에게, 장정들에게 국가가 해야 될 정말 일인가, 정말 심각하게 따지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캡틴니 형님, 병역비리도 많고요. 그렇죠. 병역비가 뭐 한도 끝도 없죠. 예, 다음 정권에서는 모병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약을 내거는 사람을 우리가 찍어야 된다는 거죠. 뚱뚱한 사람의 몸집만 비디하게 키우고 있는 현재 징병제 맞습니다. 자, 똥별들이 정치자 가지는 걸 반대할 겁니다. 춘포7님. 바로 이 문제가 여기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3만 명을 30만 명으로 줄인다.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지금의 별들 숫자는 절반 이하로 줄여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 별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의전상의 예우 비용, 월급, 뭐 이런 그 유지 비용, 이게 대폭 줄어드는 거죠. 바로 그 돈으로 사병들에게 급여를 줄 수 있는 넉넉한 재원이 되고요. 여기 지금 오늘 이제 방송에 참여해서 이 댓글 써주시는 분들 안에, 이 댓글 안에 모든 답이 사실 다 들어있습니다. 병역비리 많다는 거, 그리고 방산비리 많다는 거, 이것만 제대로 줄이면, 그러면 이 국가 예산으로 충분히 모병제와 관련한 비용 만들 수 있죠.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참 좋은 명언과 실천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세금 증세하지 않고도 복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비법이 뭐냐? 간단하다. 불필요한 사업을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방 예산이 1년에 40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40조 원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 40조 원의 돈 중에 이 방산비리로 빠져나가는 돈만 제대로 걸러내도요, 지금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병력 자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군인들,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오히려 철저히 속아내면 그러면 충분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63만 명의 군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매년 27만 명 정도가 의무복무를 위해서 군에 입대를 하고 있는데, 이 군인들 중에 한 해 한 3천에서 4천 명 정도가 입대 부적응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흔히 관심사병 또는 요즘 배려사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군인들인데요. 이 군인들을 지금 현재 배려사병이라고 해서 관리하는데, 이걸 관리하는데 어느 대대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대 하나를 관리하는 것만큼 문제사병 하나, 관심사병 하나를 관리하는 것이 똑같이 힘이 들고, 예, 신경이 많이 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 정말 준비가 입대해서는 안 될 이런 군인들을 이 머리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타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많이 본 사례 중에서 적지 않은 사례가요, 이미 정신질환 판단을 받은 사람이에요. 군복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팔다리 사지가 다 멀쩡하다고 해서 이 사람을 군에 입대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매일매일 아무것도 안 시키고 정신질환과 관련한 빨간 약이 있는데요. 그 약만 매일 먹여다가 결국은 130일쯤 됐을 때 자대 배치 받고 나가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은 그냥 자해에 의한 사망, 그리고 나서 자해를 인정한 경우에 그 부모에게 500만원 주독되어 있는데, 그걸로 이 사건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아무나 갈 수 없는 군대를 만드는 것이 정말 우리가 진짜 강군을 만드는 방법이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소신입니다. 예, 정말 아무나 갈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그래서 누구나 갈 수 있는 군대가 아니고, 바보나 모자른 사람이거나 배경이 없거나 백이 없거나 돈이 없는 사람이 가는 군대가 아니라 정말 아무나 갈 수 없는 군대이기 때문에, 이 군대를 갔다 왔다고 하면 정말 국가가 신체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정말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따라서 이 사람을 채용을 하게 된다면 정말 대단히 큰 이익이 있는 거다. 이런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군대를 만들 때 정말 우리나라 군대가 달라질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바쁜 벌꿀님, 별을 떠다 구운 과자 잘 받았습니다.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고, 우리 빵 짓는 농부님께서, 예,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보내드렸는데요. 홍보 많이 해주시고, 예, 하여간 이 빵이 굉장히 좋은 빵입니다. 예, 아주 좋은 걸로만 해서 이렇게 아토피라든지 이런 가려움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아주 좋고요. 또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의 간식으로도 매우 좋고요. 특히 임산부, 예, 건강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임산부에게도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진짜 국회의원 더 늘려야겠네요. 라고 하셨어요. 국회의원을 더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제대로 된 국회의원을 또 뽑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멱살 잡은 사람 같은, 예, 그런 국회의원을 더 늘려봐야 또 뭐 하겠습니까? 멱살이나 또 질 거 아니겠습니까? 나치 독일보다도 못한 한국군이라고 얘기했어요. 정관예우보다 더 무서운 게 장성예우다. 캡틴 용님 오늘의 명언으로 제가, 예, 선정하겠습니다. 조진아님 올소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군대가 정말, 예, 아무나 갈 수 없는 그런 군대가 돼야 된다. 그래서 30만 명으로 병력을 줄이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 63만 명이, 예, 조금씩 그냥 그 간신히 먹는, 이렇게 하는 비용을 과감하게, 예, 이 3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가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서 멋진 군대, 그래서 일당백의 강한 군대, 그리고 동기부여가 되는 군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예를 들어서 당신은 이제 측정해 보니까 체력도 좀 부족하고 이것저것 부족해서 조기 전역을 시킵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전역을 하지 않겠다고, 예, 이렇게 매달리는 군대, 이런 군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예,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군대에서 전역을 원하는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두고 머리 숫자만 채운다고 정말 우리가 강한 군대, 이기는 군대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쓰는 병력이 과연 무슨 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단언컨대, 예, 우리나라 국방부가, 예, 인식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사실 뭡니까? 예, 별들의 숫자에 연연하지 마라. 예, 그 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연하지 마라. 해군, 공군, 육군이요, 이 별 숫자 자기네들이 하나라도 더 TO를 가져가기 위해서 참 눈치 싸움도 많이 하고 이러저러한 로비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네, 국방부의 조직이기주의를 뛰어넘는 대한민국이 돼야 정말 이 대한민국이 산다. 그리고 우리가 적국하고 맞서서 싸울 때, 예, 북한을 맞서서 싸울 때 예산을 갖다가 지금 근 30년 넘게 10배 이상, 수십 배까지 우리가 지금은 한 30배 이상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북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 저는 바로 이런 정말 이기는 군대, 준비되어 있는 군대가 아니라 그냥 시간만 보내는 군대, 그리고 그냥 숫자만 공룡처럼 키워서, 그래서 달리기를 할 때 꼬리 따로, 다리 따로, 머리 따로, 그리고 떼굴떼굴 결국은 넘어져서 굴러서 자빠지는 그러한 미련한 공룡의 모습이 아니라요, 정말 날쌔고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군대가 돼야 된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모병제 찬성에 대한 입장을 단호하게 밝힙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두테르테에 대한 이야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독재자인가 지도자인가. 자, 이게 필리핀에서 대통령으로 선거가 있었을 때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죠. 예, 미국에 트럼프가 있다면 필리핀에는 두테르테가 있다. 막말의 화신, 뭐 여러 가지 비난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래도 또 사람들이 그래도 상식이 있는데, 예, 그죠? 설마 두테르테를 대통령으로 하겠냐, 이런 전 생각을 가졌습니다. 놀랍게도 두테르가 됐어요. 예, 뭐 요즘 놀라울 일이, 이렇게 얘기하면 필리핀 국민들이 화낼지 모르겠죠? 아니, 지네는 뭐 박근혜도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뭐 이런 얘기하면 사실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근데 뭐 저는 뽑은 자질이 없고, 또 두 번째, 예, 진짜로 박근혜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이 됐는지는, 예, 다음에 반드시 밝혀져야 할 진실이 따로 있는데, 여간 이 두테르테가 또 한 번 이번엔 국제적인, 예,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AP통신
BBC 등에서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이 두테르테가 그 라오스에서 열리는 동남아 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그 대통령으로 취임한 두테르테와 첫 정상회담을 앞둔 오바마에게 굉장히 심한 욕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예정되어 있는 첫 정상회담에서 필리핀의 인권 문제를 한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요청했다. 자, 오바마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답니다. 뭐 많은 분들 아시는 것처럼 두테르테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마약 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마약 사범들에게 재판 없이 이 사살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이른바 슈투킬이라고 하는 슈투킬. 경찰이 마약 관련 용의자를 발견할 경우에 현장에서 즉시 사살할 수 있는 슈투킬이라고 하는 이 강경책 정책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지난 3개월간 굉장히 많은 엄청난 숫자죠. 2,400명이 넘는 용의자가 재판도 없이 길거리에서 또는 집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필리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그 마약 사범들을 재판 없이 사형시키는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마약 문제는 필리핀을 넘어 세계적 차원의 고민이다. 하지만 마약 사범을 잡을 때도 기본적인 국제 규범과 절차에 따라 합당하게 체포하고 그리고 재판을 거쳐서 그에 따른 처벌이 되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첫 정상회담에서 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테르테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필리핀은 더 이상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 미국 식민지에서 벗어난 지도 오래됐다. 누구도 필리핀 내정에 간섭하거나 또는 나를 가르칠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아주 날카로운 비판도 또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미국에서는 흑인 용의자들이 무릎 꿇고 엎드려 있어도 백인 경찰의 총에 맞아 죽고 있다. 그렇게 비판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미국 경찰이 비무장 흑인 용의자 사살하는 이 문제부터 오바마가 해결하는 것이 급하다. 이런 비판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고 오바마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다면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son of bitch, 개새끼라고 욕할 것.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개새끼라고 한다는데 좀 더 실제로는 조금 더 심한 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다 son of bitch 이렇게 하니까 이로 인해서 재밌는 일이 또 벌어졌어요. 오바마가 기분이 굉장히 상한 겁니다. 이러한 싸가지 없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두테르테에게 예정돼 있었던 첫 정상회담을 취소해 버렸답니다. 굉장히 센 거죠. 외교적으로 상황에서 외교적 예의를 벗어난 두테르테와 그 벗어난 예의의 두테르테에게 오바마 역시 과감하게 외교적 제재.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 즉각 정상회담을 취소했는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취소한 두테르테 대신 오바마가 선택한 예정에 없었는데 다시 잡은 정상회담 대상자는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었답니다. 이걸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빠졌어요. 오히려 왜 기분이 나빠졌습니까? 아니 이게 뭐 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박근혜 대통령의 별명이 우리나라에서 뭡니까? 닭이전에다. 아니 아무리 꽁 대신 닭이라고 그런 말도 있지만 이렇게 꽁 대신 닭이라고 진짜 이 말 그대로 닭으로 아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대한민국의
예, 대한민국의 이 국격을 뭔가 훼손한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좀 나빴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내용인데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필리핀의 이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해서 필리핀 국민들의 지지율은 몇 프로 정도 될 거로 혹시 보십니까? 과연 이러한 우리가 볼 때 두테르테 이거 완전히 미친 사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지나치고 너무 지나치다는 표현도 좀 그렇죠. 2,400명을 그냥 재판도 없이 이렇게 현장 직결 처분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전시 상태죠. 전시 상태. 내전 상태.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2,400명이 24명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240명이면 이건 뭐 범죄고 2,400명 하니까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필리핀 국민들이 보내고 있는 두테르테에 대한 지지율 92%. 92%. 야,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예. 정말 저는 놀라워요. 뭐 91% 조지아님 말씀하셨는데 91%에서 뭐 92%, 93% 왔다 갔다. 하여간 90% 이상 왔다 갔다 하겠죠. 제가 들은 내용은 이제 92%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 이게 정말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 바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보세요. 마약 사범들이 사실은 다 총기를 갖고 있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총을 갖고 있고 일종의 무장 세력이죠. 그 무장 세력을 제압하는 방법이 그야말로 특단의 대책이 아니고서는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필리핀에 총을 가지고 있는 마약 조직을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임기 내내 저기 뭐 잡아넣었다가 뭐 대장을 잡아넣었다가 다시 풀어줬다가 잡아넣었다 풀어줬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이런 방식으로 하면 다시는 필리핀에서 누가 마약 사범으로 있겠어요.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결국은 마약 사범들이 막 다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두테르테가 선택한 이 방식이 동의하기는 절대 어려운데 필리핀 국민들이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보내는 걸 보면 필리핀 국민들이 입장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해결되기를 원했는데 아주 극단적이고 극약 처방의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두테르테가 보이고 있는 또 다른 행보 이게 이제 필리핀 국민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사실은 이제 두테르테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을 가지고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있는 필리핀의 제가 아는 형님이 있습니다. 그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식사를 하다가 이야기하면서 이 두테르테에 대한 지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쪽 반응이 어떤지가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두테르테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은 분위기가 좋고 국민들의 지지가 높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그때 알게 된 오늘 그 추천이 너무 좀 적은 것 같아요. 좀 방송 들으시는 분들 지금 이 방송 듣는 즉시 일단 추천부터 누르고 방송을 계속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때가 우리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사람들이 폭염으로 쩔쩔매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던 그때에 추울까봐 긴팔 입고 에어컨 빵빵히 틀어놓은 그 청와대에서 긴팔 입고 송로버섯과 싹스핀을 썰어 먹으면서 자기의 서번트 출신인 이정현을 대접하면서 정말 뭐 국민들에게 저기 전기요금 내 서번트가 당 대표 취임한 것을 기념하는 이벤트처럼 몇 프로 깎아주겠다 이런 정말 쇼킹 발표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바로 그때였거든요. 그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 필리핀의 두테르테가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그때 차려진 그 취임식 장소에서의 음식, 그 음식이요, 필리핀 민중들이 흔히 먹는, 우리나라로 치면 뭐 고구마 죽 같은 거, 이런 음식을 놓고 취임식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먹었던 와인이나 이런 걸요, 자기 집에서 먹다가 남은 걸 갖고 와서 그걸로 건배를 했다. 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두테르테에 대한 필리핀 국민들의 감정이 우호적이라고 하는 점, 어떻게 보면 예, 이런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예, 굉장히 중요한 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또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죠. 예를 들어 정식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 그 전 정권 하에서 임명된 공무원들에게는 전부 다 사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뭐 이런 것들도 만약에 이게 이제 전 정부가 정말 정직하고 깨끗한 정부였다면, 그렇다면 이제 뭐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필리핀이 이제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하고 만연돼 있고, 뭐 청부살인도 굉장히 많이 있고 범죄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을 거의 이른바 이제 국가개조론에 비슷하게 그 이념적인 문제나 이런 거보다는 예, 부패를 척결하는 문제로 더 많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동의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두테르테가 하는 방식이 그렇게 해서 그 재판도 없이 누군가를 죽이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단호히 반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옹호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필리핀 국민들이 이 두테르테에게 보내고 있는 높은 지지율의 배경에는 바로 두테르테가 보여주고 있는 스스로 이렇게 그 모범적인, 예, 국민 앞에서 모범적인 이런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좀 정치인들도 두테르테가 보여준 이러한 그 모범적인 부분들은 좀 따라 배웠으면 좋겠다. 예, 이게 막 직결 처분하고 하는 이런 걸 따라 배우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예, 국민들에게 스스로가, 예, 서민 음식으로, 예, 돈을 쓰지 않고 이렇게 만찬을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집에서 먹다가 남은 와인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건배를 하는 등의 이런 모습을 하면서 부정부패 척결을 단호하게 외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리핀 국민들이 환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예, 두테르테와 관련한 특별한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두테르테가, 네, 이제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점도 지적을 합니다. 자, 일부 방송 어느덧 이야기가, 예, 1시간이 좀 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 끊고, 예, 2부 방송으로 바로 이어서 가면서, 예, 계속되는, 예, 오늘 요즘 그 사건 이야기와 그리고 2부 그때 그 사건의 우리 강우규, 예, 애국지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